야 근데 이거 되게 크다 불이. 아니 이거 거의 너무 무슨 큰데? 시스템인데? 너무 재앙 같은데. 아니 이거 맞아 너가 생각했던 거? 아니? 나 이렇게까지 자 시작해볼게. 응. 카메라 보고 해? 카메라 보고. 아 오케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보시고 있다면 아마 간호학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지금 4학년 거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나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 간호학과에 대해서. 그렇지. 왜냐면 약간 문과가 가는 그런 일반적인 과도 아니고 주변에 많이 없기도 하고 다른 과랑 좀 많이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나도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인 기념으로 이거를 좀 몇 개 물어볼게요. 물어볼게. 좋아. 일단 자기소개 해줘.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존댓말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오현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 나도 모르는 건데 왜 간호학과 왜 그 많은 과 중에서 간호학과를 선택을 했는지. 왜냐면 너는 그 대학 입시 그냥 준비할 때 1학년 때부터 내 기억으로는 간호학과를 설정해두고 계속 그 길로 가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중학교 때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 관련된 진로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내가 잘하는 거를 미래 직업으로 선택하는 거랑 그냥 잘하는 걸 하나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직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거랑 같이 워낙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뭔가 나는 거기서 특별함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진로를 탐색을 할 때. 그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좀 남들이 선택하지 않을 길을 모색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마침 우리 가족 중에 간호사로 재직 중인 분이 계셨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전폭적인 응원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간호사라는 길이 특별한 동시에 내 성격이랑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호학과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 너 성격이 어떤데? 내 성격은 일단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일단 참을성이 좀 많다는 거. 참을성. 좀 무던한 편이고. 인정. 감정 기복이 약간 없는? 그렇지. 그래서 병원에서 좀 일어난 다이내믹한 일들도 나라면은 그냥 좀 덜 힘들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그거랑 같이 좀 의사소통 스킬 같은 거 환자들이랑 보호자들 대할 때도 이렇게 대화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환자들이랑 얘기도 이렇게 잘 하면서 보호자한테 침착하게 설명해야 될 때는 그런 걸 설명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상상이 되더라고. 내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어쨌든 입시 준비를 할 때 1학년 때부터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위해서 이제 넌 수시 맞지? 그치 수시지. 사실 알고 있는데 물어본 거였어. 수시 이제 자소서도 써야 되고 생기부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간호학과는 어떤 식으로 생기부를 만들고 자소서를 썼는지? 사실 이거는 나 때는 문과랑 나 때는 문과랑 이과가 나뉘었었잖아. 지금은 이제 문이과 통합이지만 나는 문과였는데 사실 간호학은 좀 과학 계열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 좀 당황을 했어. 생기부를 어떤 과목을 이용해서 채워야 하는 것인가. 독서 활동밖에는 답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탐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뭐 사문이나 생윤 같은 거에 의료 관련된 부분이 등장을 하더라고. 맞아. 생윤에는 의료윤리라는 이제 실천윤리 단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의료가 아니더라도 뭐 나딩스의 덕윤리 이런 거는 간호학과에서도 조금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 간호사 윤리를 배울 때. 그래서 사탐들을 활용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다는 거. 사회 사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 불평등에서 이어가지고 의료 혜택 보장이라던가 뭐 의료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과목이 없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단원을 찾아가지고 뽑아내면 충분히 잘 채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 말하는 거야? 이걸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내가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은 관심 있는 주제를 찾은 다음에 간호학 관련된 걸로 보고서를 짧게 써가지고 그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써봤는데 혹시 어떠신지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검토를 받아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소서에다가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어떤 배움을 통해서 간호학에 대한 깨달음을 찾아냈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흔적을 담는 거지. 그런 보고서인 거지? 오케이,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사실 막 결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떤 결론을 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의식을 찾아냈고 교과과정 안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충분히 고민을 해봤다. 그 어떻게 고민했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고민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책들을 찾아봤다라던가 관련된 논문을 읽어봤다. 아니면 어떤 뭐가 있을까? 설명회에 참가를 했다. 정책 간담회를 참관을 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하러 갔어? 응. 호스피스 법률 세미나였나? 거기에 구경 갔었어. 학교 빠지고. 아 진짜? 나 몰랐어. 그랬구나. 그렇게 과정을 빵빵하게 채워 넣는 게 중요한 거지 결론을 꼭 사실 쓸 필요는 없어. 예민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럼 면접에서도 막 그런 철학적인 아니라 윤리적인 걸 물어봐? 내가 그때 한참 뭐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이래가지고 바이러스 쪽이 막 대두되던 시점이라 나도 자소서에 그게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친구들이랑 같이 써서 낸 다음에 그걸 자소서에 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이고 그리고 우리 친구 하나가 웹페이지를 아예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뭐 전염병 정보 공유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넣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신 것 같더라고 연대 면접관 선생님이. 그래서 그거 질문 연대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어. 나 진짜 뭔가를 했구나. 그치 뭔가를 해야지. 그냥 막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고 뭔가 결과물 어쨌든 낸 거잖아 친구랑. 맞아. 그 생각만 했다고 쓰면 사실 그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아예 없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는 실체가 있는 걸로 내 생각을 실현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아 이건 약간 그냥 재밌으라고 물어보는 건데 약간 벌써 재밌어. 만약에 서울대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약간 수시로 가려면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전교 몇 등을 해야 되는지. 누구 재밌으라고 하는 질문이야? 내가 전교 몇 등이었더라? 3등? 4등? 평균 그 정도? 아니야, 평균 이 정도는 아니고 사실 그 서울대 수시는 생각보단 등수랑 관련이 없을지도 몰라. 왜냐면은 이제 교과 전형은 당연히 1급 초반대를 달리는 학생들이 많이 넣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렇게까지 뭐랄까 빡빡하지 않고 나만 해도 이제 전교 1등이 아니었던 것처럼 나보다 낮은 학생들도 아마 많았을 거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담보만 되면 물론 이제 1등급 떼어야 되겠지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 정도만 된다면 사실 그 안에서는 활동의 질로 갈리는 것 같아. 다음 질문은 약간 1, 2, 3, 4학년별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뭔가 커리도 다르고 하는 과 활동도 되게 다르다고 나는 느껴가지고 너를 봤을 때 이렇게 학년별로 어떤 게 뭐가 있는지. 확실히 이게 실습이 있는 학과다 보니까 좀 1, 2학년이랑 3, 4학년의 생활이 많이 달라. 근데 사실 학교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나는 이제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1, 2학년 중에 1학년은 거의 교양만 듣고 전공 관련된 거는 사실 한두 개?
정도로 끝을 내거든. 근데 이게 1학년 때만 그렇지 2학년이 되면 전공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의료 쪽 계열의 학과이다 보니까 필요한 배경 지식이 엄청 많단 말이야. 생물학 쪽으로 특히. 그래서 뭐 2학년 때 되면은 간호학을 배우기에 앞서서 필요한 해부학, 양리학, 약물 내용 같은 거 그거랑 기본 간호학이라고 좀 간호학 중에서 기술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만 따로 모아놓은 과목이 있거든. 기본 간호학이랑 뭐 미생물학 이런 식으로 좀 간호학이 붙지 않은 기초 과목들을 먼저 2학년 때 쫙 배우는데 그걸 다 배우려고 하면은 교양을 들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1학년 때는 교양을 몰아서 듣고 이제 2학년 되면은 전공들만 들으면서 1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듣는 과목 수도 제일 많고 시험도 많이 보고 나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로드가 2학년이 제일 무거웠던 것 같아. 아 진짜? 2학년이 진짜 나는 정말 힘들었어.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야 아마. 시험을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교양을 병행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전공만 죽어라 하다 보니까 학점 경쟁도 좀 과열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3학년에? 이제 2학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고 3학년에 도달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간호학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실습이 시작이 되는데 실습할 때 되면은 오전에 실습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실습 과제를 하고 그리고 실습 기간이 끝나면은 또 시험을 보거든. 그래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그래서 실습 시즌이 있고 수업 시즌이 있고 그렇게 두 개가 나눠져서 좀 이원화된 채로 3학년을 보내게. 4학년이 되면은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취업 준비이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조금은 배려를 해주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실습도 3학년 때 1년 내내 경험을 했다 보니까 강도도 덜 하지만 내가 익숙해져서 더 잘할 수 있어. 과제도 더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써서 낼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것 자체는 3학년이랑 비슷한데 내가 좀 더 성장해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기분?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 익숙한 학사 과정과 함께 취업 준비. 자소서도 쓰고 내가 어떤 병원에 넣으면 좋을지 좀 탐색도 하고 내 강점이 뭘지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4학년을 보내는 거지. 그리고 보통 이제 졸업. 나는 제일 재밌었던 건 사실 3학년. 나는 실습이 되게 내 체질에 맞았어. 안 맞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실습이? 안 맞아 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 또 막상 병원에 가면은 다들 바쁘시거나 아프시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일해서 바쁘거나 아니면은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이제 그런 거니까 병원이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래서 우리를 딱히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챙겨줄 걸 우리가 예측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 성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지가 좀 갈려. 실습지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몸은 편해도 배우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 보기만 하는 걸로는 완전 익힐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법이잖아. 근데 그러면 약간 그럼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뭐 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일단 선생님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나 내가 배웠던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나는 그것보다도 사실 더 추천하고 싶은 건 환자들이랑 얘기해보는 거. 물론 병동 분위기 따라서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화를 못하는 병동도 존재를 하는데 이게 좀 병증이 가벼운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얻은 내용들이 과제에도 도움이 되고 내 의사소통 스킬이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환자들도 되게 좋아해. 왜냐면 장기 입원을 하는 사람일수록 거기서
좀 무료한 일상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습생들이 말 걸어주는 거 재밌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그렇게. 약간 뭐가 좀 힘든 것 같아? 일단 과학, 생물학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초반에 고생할 수 있어. 1, 2학년 때 배우는 게 그거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과목들을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접하게 되거든. 근데 너는 그럼 원래 문과였는데 그런 거 괜찮았어? 처음에 공부할 때? 1학년 때? 1학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2학년 교양만 들으니까 2학년 되면은 이제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 시점이 와. 근데 또 하면 할만해. 못할 정도는 아니야. 대신 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는 해야겠지.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야. 그럼 약간 학점 경쟁도 조금 세겠다. 그치? 맞아. 2학년 때 학점이 바닥을 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나도 이제 2학년 학점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낮고 4년 학점 중에. 아 진짜? 근데 이제 그거를 메꾸는 게 3학년 실습이지. 실습은 교수님들도 최대한 성적을 좀 제너러스하게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망한 학점을 3학년 때 복구하는 형식으로 다들 3학년 때 열심히 하는 거지. 맞아. 졸업한 다음에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동기들은 대부분 병원을 갈 계획인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아마 나도 병원을 가긴 갈 거야. 근데 이제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건데 대학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나는 대학원 가서 일을 나는 최대한 많이 배우고 대학원을 가고 싶어. 왜냐면은 일하면서 연구 주제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쌓아놔야 나중에 대학원 가서 논문 쓸 때도 훨씬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나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학원을 최대한 빨리 가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2년 적어도 2년 정도는 경험을 쌓고 필요하다면 나는 5년까지도 병원 다니면서 계속 경험을 쌓을 생각이 있어.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는?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나는 교수의 길을 가고 싶거든. 그래서 강사 생활을 아마 하겠지. 박사 다 밟고 나면. 그래서 강사 생활도 하고 뭐 조교수 발탁되면 조교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교수님. 그 얘기 들으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어울려. 뭔가 간호학과 와서 뭔가 후회했던 적 있어? 나는 사실 후회가 없는 성격이야. 알지. 그러네. 나는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은 없고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 뭔데? 친구들이 다른 이제 과 친구들이 취업 걱정할 때 나는 그게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거. 나처럼. 왜냐면 간호학과는 면허랑 관련이 있는 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금은 바닥이 보장되어 있다고 많이 볼 수 보장되어 있지. 그렇지. 이제 내 욕심껏 원하는 병원에 취직할 수 있냐가 문제인 거지. 취직을 못할 걱정은 사실 없고. 그 나도 부러웠어. 너 보면서 약간 뭔가 이미 정해져 있는 진로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향해서 가는? 방황을 하지 않으니까 많이. 그렇지. 좀 정해진 길에 대한 편안함이 있지. 너가 봤을 때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 생활이나 공부하는 거에 관해서 다른 학과에 비해 간호학과가 뭐가 좀 다른 것 같은지 뭐가 좀 특별한 것 같은지? 좀 간호학과끼리 공유하는 그런 공감대가 존재를 해. 왜냐면은 실습 같은 것도 조별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본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학과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은 실습하기 이전에 2학년 때 거의 고등학교 시간표처럼 생활을 하거든. 어차피 다 전공이고 모두가 그 전공을 똑같은 순서로 들으니까 그냥 맨날 보는 사람들끼리 보는 애 고등학교처럼. 그래서 굉장히 정겨워. 약간 끈끈하고. 우리 반 학생들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약간 남자 비율은 어떻게 돼? 남자 비율은 좀 적지. 우리는 역초다 보니까 우리 학번에 몇 명이더라? 5명은 넘거든? 70명 중에? 한 10명? 그 정도?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 우리 아래로. 학번. 그럼 그 남자분들도 되게 잘 친해? 다른
학생들이랑. 그렇지. 우리는 이제 걔네를 간남이라고 부르거든. 간호. 간남이라는 이름이 있어. 간남이라고 불러? 응. 간남 아이래? 그러진 않고 야 이제 간남들 놀러 간대 이런 식으로. 간남들 놀러 간대. 우리는 되게 그 자연스러운 이름인데 약간 취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간호학과 학생들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뭐가 중요해? 취업할 때? 이 부분은 사실 내가 취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너 더 말해줄 거 있어? 말해주고 싶은 거? 말해주고 싶은 거? 응. 있어. 이게 간호학과로 학생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워낙 학과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많아. 이제 공부에 들어야 되는 시간도 많고 우리는 그거에 플러스 실습을 위해서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할애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학과 외 활동을 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1, 2학년 때 최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시작을 해놨으면 좋겠어. 1, 2학년 때 시작을 해놔야 3학년 때 그걸 좀 유지할 가능성이라도 생기고. 어떤 활동들 말하는 거야?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건 동아리? 동아리 같은 거? 학교 안에서의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학에 다니는 일원으로서. 그치. 근데 간호학과는 그게 잘 안 돼. 실습을 가야 되니까.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끊기지 않게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는 또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만약에 그거를 할 생각이 없으면은 학과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실습 같은 것도 다른 학생들이 앉아있을 동안에 내가 한 번 더 가서 질문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고 관찰할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됐든 좀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는 다 잡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이 영상이.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원래 이게 어떡해. 뜨겁니? 손 모아봐. 이게 간호. 와 일부러 한 건 아닌데도 되게 빨랐다 대처가. 뭐가? 아니 이렇게 막 아까 했을 때 깜짝 놀랐잖아. 이거 편집해줘. 얘기 많이 해줘서 고맙고 우린 여기서 빠이. 안녕. 처음에 대학 합격했을 때 어땠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그냥 이러고 엄마 나 붙었어요 이랬을 것 같아. 그게 다르지 않았고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연대 간호학과 결과였거든. 내가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어. 나는 그냥 면접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지. 붙었다고. 어머니가 조회를 하신 거야? 나는 나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엄마가 조회를 해줘가지고 전에 들었는데 전화로. 근데 엄마는 막 너무 좋아하시는데 물론 짜릿은 했어. 연대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엄마가 현아야 너 붙었어. 그래서 진짜? 하고 가슴 한 3번 뛰고 알겠어 하고 이제 끊고 면접 준비. 아니 근데 그럼 서울대 붙었어?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저녁 때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확인했다. 엄마가 내 앞에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여줬어.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봤는데 합격이었잖아. 근데 나는 사실 그때 이미 연대를 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연대보다 좀 덜 짜릿했어. 그러니까 첫 합격이 아니니까. 가장 가슴 뛰었던 건 사실 연대 첫 합격이었고 서울대는 이제 이미 연대를 붙었다 보니까 좀 더 침착하게 반응을 했었어. 다행이다. 이렇게 말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엄마가 보여주는 거 보고 이제 만족스럽게 한번 이렇게 웃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마저 식사. 뭐야 재미없어. 야 이게 제일 멋진 반응인 거야. 그래? 여유롭게 이렇게 보고 그냥 오케이 이렇게
당연하지. 약간 이렇게 물론 이제 웃음소리가 좀 많긴 했어. 다들 행복해졌으니까. 이러면